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시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식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자, 서식은 홈 탭에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 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다 관련된 것도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와 같은 것들을 단축키로 우리가 쓰려면 컨트롤 1을 눌러서 셀 서식을 불러와 옵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은 아니겠죠. 한 번씩 눌러보면은 다 이해가 될 텐데요. 제일 그래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표시 형식입니다. 표시 형식, 그다음에 조건부 서식. 자, 요 부분인데요. 자, 요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려면 저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연습해 보시려면 더보기란에 그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서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저는 일단 여기에 있는 글꼴, 맞춤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서식 연습에 가서 제가 직접 좀 보면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또 그 자격증에서 어떤 지시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같이 좀 보면 되니까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 셋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11에서부터 S1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얘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림체, 글꼴에 관련돼서 여기에 글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 옆에 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줄, 밑줄은 여기에 있네요. 요 부분이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굵게 뭐 이런 거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기울기는 요 부분이 되는 거겠습니다. 그런 건 없죠. 여기는 없지만.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M의 11, M의 11에서부터 어디까지요? S의 11. 자, 쭉 드래그해서 S의 1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셀을 병합하고 그 내용을 가운데에 놓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체라고 했습니다. 여기 글꼴. 여기서 굴림체 또는 그냥 직접 쓰십시오. 이렇게 놓고 얘를 굴림체. 그럼 여기 딱 선택이 되겠죠. 그 엔터를 딱 쳐주시면 됩니다. 직접 찾아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크기는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크기. 얘도 직접 값을 쓸게요. 14. 자,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요게 굵게죠. 그 다음에 밑줄은 이중실선. 밑줄. 얘는 이중 밑줄.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없는데,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양옆에 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특수문자. 그죠? 네. 그럼 여기 앞에다가, 자, 특수문자는 사실 삽입해서 여기에 기호, 뭐 이런 걸 이용하면 되는데, 이게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앞에다가 클릭해 놓고, 자, 미음자를 누르고, 한글에 미음자를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셔서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는 끝났죠. 자, 데이터 영역의 첫 행과, 데이터 영역의 첫 행이라는 얘기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행과. 그죠? 그 다음에 M14에서부터 O22. 자, 이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자, 이때 컨트롤 키와 시프트가 있는데, 시프트는 연속된 셀을 선택할 때가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얘를 클릭하고 시프트 누르고 퇴직금 요거를 딱 누르면 여기에 연속된 셀들이 이렇게 가 선택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부서를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면 얘는 비연속적인 셀을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첫 번째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M14부터 O22까지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예, 잡고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 여기 없네요. 홈 탭에 가서 여기에 가로 가운데 맞춤 이가 가로 가운데 맞춤이죠. 자, 그 다음에 M23부터 P23 M23에서부터 P23 여기까지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오. 아까 적용했던 얘를 딱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13셀의 퇴직금, S13셀의 퇴직금, 얘를 한자로 바꾸시오. 자, 얘를 클릭하고 한자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네요. 자, 내가 바꾸고 싶은 한자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선택을 하거나 하고 한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퇴직금, 변환. 자, 여기 한자, 한글이 나와 있고 한자. 그 다음에 한자가 나와 있고 가로 한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뭐 얘를 하시든 상관없는데 그건 지정된 것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지정된 것에. 저는 여기를 클릭하고 하겠습니다. 변환.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에 있는 문제 제시를 잘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뭐 자격증 아니야 그러면 뭐 알아서 판단하셔가지고 필요한 것을 잘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Q14부터 S23 영역은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 부분은 지금 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서식. 자, 여기서 제가 좀 까다롭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 셀 서식인데, 거기서 사용자가 지정한 셀 서식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로 가볼게요, 다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표시 형식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일단 문제대로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 천 단위 구분 기호라는 말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값이 있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제가 컨트롤 C를 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서 밑으로 쭉 제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 내용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복사 붙이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표시 형식 가사해야 되거든요. 여기 일반. 자,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간략하게 하려면 여기 가서 할 수 있어요. 숫자, 숫자, 통화. 통화는 여기에 통화 기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통화 기호가 없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죠. 통화 기호가 없이. 자, 여기는 그런 말이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표시 형식 가셔가지고 얘 눌러서 또는 컨트롤 E를 눌러서 여기에 표시 형식의 통화, 거기에 또 기호, 얘를 없음으로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거와 검정색이 있는데 요거는 음수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음수일 때. 자, 음수일 때 표현은 요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확인. 자, 여기다 제가 얘를 마이너스를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클릭하고 또, 자, 회계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돌릴까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화를 한 표시를 해보고요. 통화. 네, 이렇게 하고 확인. 자,
클릭할게요. 왜냐면 이제 회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일반 통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서 여기다 회계. 보기에는 둘 다 똑같죠.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회계는 이 원화 표시가 맨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한 칸 정도 약간 여백이 생깁니다. 얘는 그대로 다 붙여 쓰게 된 거고요.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원자를 붙여야 되는데요. 클릭할게요. 또 여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다음 날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예, 이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 원자를 붙이라고 합니다. 자, 원자를 붙이라고 합니다. 원자는 여기에 없으니까 기타 표시 형식 또는 컨트롤 1 또는 여기에 표시 형식 얘를 눌러주시면 아까와 같은 이런 창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도 지금 숫자나 통화 뭐 이런 거에는 원자, 통화 표시가 되어져 있거나 또는 뭐 한글로 원자를 쓰라는 얘기는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다 취소했습니다. 자,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아까도 여기 잠깐 들어가 봤지만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에 가보면 이렇게 여기에 뭐 샵 들어가 있고 막 있죠. 그 의미를 좀 알아야 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알아두셔야 될 건 여기에 샵 표시 하나는 숫자 하나와 대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에 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10000 하면은 얘는 샵을 몇 개를 써야 되냐가 아니고요. 얘는 샵을 하나만 써도 됩니다. 대신에 샵의 의미는 의미가 있냐 없냐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0, 0, 0, 0 였을 때 0, 0, 0 4개나 0은 하나는 똑같죠. 0이나 0 4개나. 그죠? 네. 그래서 이때 샵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0도 얘는 무의미한 0일 때는 얘를 무시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나와 대응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샵, 샵, 샵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자, 샵, 쉼표, 샵, 샵, 샵.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쓰려면 우리가 여기가 1, 0, 0, 0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으려면 이 샵이 세 자리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 이때 쉼표를 찍으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의미한 값 0은 무시한다라는 게 샵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다가 네 자리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0, 쉼표 0, 0, 0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냥 0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 10000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자, 이 경우 제가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한다라면 여기에 있는 요거를 누르시거나 또는 여기에서 일반에서 있을까요? 없네요. 그러면 밑에 여기에 기타 표시 형식에 가셔가지고 숫자에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소수 자릿수 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거나 근데 여기에도 뭐가 문제가 돼요? 원이라고 하는 건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내려가서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클릭.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샵, 쉼표, 샵, 샵, 샵.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보기 형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 얘를 확인. 그러면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얘가 표시가 되겠죠?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습니다. 근데 거기에 원이라는 거를 표시해야 됩니다.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쌍따옴표 문자니까요. 원.
이렇게 얘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샵 원 이렇게 표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에 다 쌍따를 붙이거나 안 붙이 상관이 없어요. 네. 이렇게 놓고 확인.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가 표시할 때에 원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자격증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까지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원 표시가 돼 있죠? 1,000원이라는 말이 있네요. 1,000원. 즉 단위가 원 1단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단위부터 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얘를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1000 엔터.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해놓고 여기에 컨트롤 1 누르셔도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얘를 일단 돋보기를 취소할게요. 자, 그리고 표시 형식. 대신에 확대를 좀 할게요. 확대. 자, 여기서 표시 형식 가서 여기에서 사용 지정 가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겠죠. 뭐라고? 자, 샵. 쉼표 샵, 샵, 샵.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예요? 1,000원이 아니죠. 그냥 원이죠. 원. 그런데 원이죠. 근데 저는 여기다 1,000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여기를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샵, 쉼표, 샵, 샵, 샵. 그 뒤에 쉼표가 하나씩 더 붙으면 1,000단위마다 숨기는 거예요. 1,000단위. 세 자리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숨겨지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물로 1,000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확인. 자, 밑에다가도 한번 써볼까요? 자, 자, 여기다 놓고 써볼게요. 이렇게 놓고. 자, 1, 0, 0, 0, 0, 0, 0.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에서. 자, 표시 형식. 자, 10,000원.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100만 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이게 잘못됐네요. 네, 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자,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일단, 샵, 쉼표, 샵, 샵, 여기야. 자, 샵, 샵, 샵. 까지는 우리가 천 단위마다의 구분을 한 거고요. 뒤에 하나 붙이면 세 자리가 숨겨진 거죠. 그죠? 또 하나 붙이면 뭐가 돼요? 또 세 자리가 숨겨진 거죠. 그거보다 얘를 제가 100만 원 이렇게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100만 원 확인.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고요. 100만 원. 자, 여기서 제가 잘못 썼습니다. 100만 원인데 만 원이라고 썼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클릭, 컨트롤 1. 자, 여기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다시 할게요. 이게 좀 돋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클릭하고 자, 표시 형식 다시 가서 자, 여기에 이렇게 사용자 지정 가서 자, 여기다가 자, 샵, 쉼표,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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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000원은 여기에 컨트롤 1.
자, 사용자 지정, 여기다가 샵 쉼표, 샵, 1,000원. 이렇게 되겠죠? 단위가. 그 다음에 여기, 잘못했네요. 위에 이렇게 하나 붙여야 되겠죠? 1,0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100만 원. 잠시표, 빈표, 쉼표. 두 개를 더 붙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100만 원. 이렇게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굳이 여기는 요걸 이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다 붙었잖아요. 그죠? 예, 1,000원이 이 숫자에 다 붙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바꾸면, 자, 이를 제가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밑에 언더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대시 한 번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1,000원을 이렇게 써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한 칸의 공백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 칸의 공백을 발생해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러니까 그 경우를 잘 보시면, 그죠?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표시된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건 빼기가 아니에요. 한 칸의 공백과 연결시키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칸의 공백을 만들고 왼쪽에 붙여서 원화 표시가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자,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놓고, 야, 자, 얘가 지금 현재 제가 또 돋보기를 하다 보니까 컨트롤 플러스, 자, 했네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가 컨트롤 1. 네. 이게 좀 돋보기하고 충돌 생기니까 좀 그랬나 봅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보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걸 지울게요. 세 자리 없애고 또 세 자리, 총 여섯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죠? 숨겨진 거예요. 삭제된 게 아니라 숨겨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네, 언더 하나 하고요. 중간 대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음,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00이라는 0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샵은 의미가 없는 경우는 숨긴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다가 얘를 000000 이렇게 써놓고 0이죠. 이유는 0을 지금 현재 유효한 것은 0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얘를 아무리 사용 지정에다가 자, 샵 쉼표 샵 자, 이렇게 쓴더라도 여기에 값의 의미는 없다. 그러므로 얘는 이렇게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숨겨진다라는 뜻이. 그러면 나는 0을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표시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01을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원이라고 붙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원밖에 표시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큰일이네. 나는 분명히 여기다 0을 쓰고 싶은데. 자, 0. 그럼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0이 의미가 없지만, 0은 의미가 없지만, 0을 화면상에 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그 표시로 인해서 어떠한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0이라고 아예 기술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자, 맨 끝에다가 네, 0이라고 기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0, 1이라고 되어져 있겠죠. 이렇게. 자, 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쓸 때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얘를, 그쵸, 뭐, 0, 0, 0. 어떤 자릿수를 표시할 때, 네 자리다라고 하는 걸 표시할 때 이렇게 0, 0, 0, 0 이렇게 네 자리를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0을 네 개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1을 누를 거고요. 사용 지정 가서 여기다가 얘를 0을 네 자리. 이렇게. 0 다섯 쓰면 0 다섯 개가 무조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걔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0.0일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얘를. 자, 여긴 지금 제가 0을 썼고 0.0을 썼으면 어떻게 돼요? 예, 뒤에 있는 0은 의미가 없죠. 왜냐면 0.0이나 0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값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거를 0.0이라고 표시하고 싶어요. 이렇게 0.00이라고 표시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아, 이거 표시 형식이네요. 예, 여기다가. 자, 0 하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죠. 자, 이건 표시 형식이에요. 표시 형식. 자, 뭐 한번 해볼게요. 자, 사용자 지정. 가서 여기다가 뭘로? 자, 0.0 이렇게 써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얘가 이렇게 의미가 없더라도 표시할 수 있다. 0.0 확인. 그럼 두 자리는 어떻게 돼요? 뭐 아시겠죠, 그러면? 두 자리는 내가 이렇게 0.00 소수점 아래 두 자리가 반드시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뭐 어떤 두 자리다. 이렇게 좀 표시하려면 아까처럼 0.0을 쓴 걸 0.00으로 써주시면 두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여기다가 0.00 이렇게 쓰면 두 자리가 표시가 되겠죠.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 10.010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여기에서 얘는 세 자리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앞에 0이 뒤에 0이 의미가 없지만 0, 1, 0이나 0, 1이나 같은 거죠. 이제 0이는 의미가 없지만 제가 세 자리 표시하고 싶을 땐 이렇게 표시한다. 앞에는 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나 사실을 같습니다. 요 뒤에 있는 자리는 무조건 소수점 아래 세 자리를 표시해라. 이때 요거 그다음 밑에 거는 소수점 아래 무조건 두 자리를 표시해라. 이런 뜻인데 이 앞에 샵이 있잖아요. 샵. 아까 샵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의미가 없는 건 숨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건 숨긴다. 자, 그래서 여기 10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10.010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자, 10.010 이렇게 썼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표시가 안 되죠. 저는 세 자리를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여기 사용자 지정에 가서 얘를 어떻게 자, 여기다가 자, 점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점. 그 다음에 0, 0, 0 이렇게 그러니까 10, 010 이렇게 표시가 되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앞에 샵을 붙인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똑같죠? 자, 확인.
자, 그럼 밑에 여기다 우리가 얘를 0.10 이렇게 표시할게요. 0.1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0.1. 근데 나는 얘를 두 자를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0.10. 그러면 0.10이라고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얘를 그 다음에 여기다 0, 0. 그러면 얘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근데 앞에 왜 0이 표시가 안 되지? 라고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럼 앞에 0을 표시하려면 어떻게? 샵을 쓰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다 숨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0.10이라고 표시하고 싶다면, 그러고 싶다면 얘는 어떻게? 해? 예,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면 0.10 얘를 앞에 0.10이라고 표시하고 싶다면 다 0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요. 이거 엉뚱한 데 됐네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0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에는 0을 샵 대신에 써주시면 되고요. 의미가 없다. 그게 없어도 읽는 거나 처리하는 거에 전혀 어떤 지장을 받지 않는다. 남들이 읽었을 때 또는 본인이 읽었을 때 그런 것에 전혀 어떤 영향에 작업의 진행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은 샵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뭔가 전달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0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 단위마다에 내가 어떤 단위를 원, 천 원, 백만 원 이렇게 된다면, 그죠? 자,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100만 원이죠. 이렇게 100만 원 이럴 때 그냥 이렇게 할까요? 요걸 누르면 100만 원. 이렇게 되면은 요런 100만 원일 때에 여기를 100만 원 단위 자체를 100만 원부터 시작하겠다. 그럴 때는 샵을 쉼표를 두 개를 이렇게 연속해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여기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소수점, 요거 있죠. 그죠? 회계 표시 형식, 퍼센트, 백분율이죠. 만약에 우리가 얘를 0.1, 그러면 얘는 여기 예를 들면 얘가 10%, 여기에서 백분율, 분수. 자, 0.5라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얘가 2분의 1 이렇게 얘가 아니 백분율 분수로 표시가 되죠. 분수, 지수, 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텍스트, 뭐 이렇게 표시가 되면 텍스트는 그 계산하는 그냥 글자와 숫자는 그 정렬 범위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되고요. 숫자는 오른쪽, 문자는 왼쪽으로 정렬되니까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 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 형식에서는 물론 여기서 날짜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다 얘를 2024 다시 10월 28일 이렇게 얘를 썼다면, 그죠? 이렇게 됐다면, 자, 이 날짜는 여기에 날짜가 있고요. 자세한 날짜가 있고 간단한 날짜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날짜, 조금 더 자세한 날짜, 그리고 시각, 뭐 이렇게 얘가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날짜에 뭐가 나는 연도만 뽑아오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표시 형식 가볼까요? 자, 여기에 날짜. 이렇게 돼 있네요. 연도만 뽑아오는 게 여기 있을까요? 예, 연월일, 연월일.
자, 연도만 뽑아오기가 어렵나 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가 이제 고민되겠죠. 그죠?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YYY 네 개를 쓰래요. 그럼 어디다 써야 되는 거냐면, 자, 얘를 제가 이렇게 쭉,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쭉 채우기 연결했더니 쭉 내용이 복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다 놓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 사용자 지정 가서 여기다 내가 얘를 이렇게 YYY 네 개를 쓰면 자, 자, 여기다 내가 얘를 그럼 두 자리죠. 맨 끝에 연도 두 자리를 뽑아오는 거고요. Y. 그럼 얘가 전체 네 자리를 다 뽑아오는 거예요. 세 자리를 써도 네 자리를 뽑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만 누르면 얘는 이제 연도만 뽑아오게 되는 거죠. 연도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형식에다가, 여기 사용자 지정에다가, 여기다 얘를 YYYY 이 네 자리를 쓰면 되겠죠. 자, 뒤에 연이라고 붙이고 싶다. 그러면 뭐, 아까 우리가 뭐, 샵, 그 다음에 영 했었을 때과 똑같이 좀 사용해 주시면 돼요. YYYY 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지정 가서에다가 얘를 YYYY 뒤에다가 년 2024 년 이렇게 되겠죠. 자, 10, 이 뭐예요? 월이잖아요, 월. 그죠? 월이면 제가 연월이라서 월만 뽑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월은 month라는 것을 이용해서 두 자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자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 2024 다시 01 다시 28 뭐 이렇게 쓸까요? 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럼 지정 자, 한 자리를 쓰든 두 자리를 쓰든 상관은 없죠. 표시하는데 큰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 경우는 01월이잖아요. 01월 여기다가 내가 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내가 한 자리만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두 자리를 표시하고 싶다. 반드시 세 자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영문에 월의 영문에 약자로 세 자리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쓰면 플레임으로 이렇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플레임으로.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월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 그 월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똑같이 써보면, 한번 써보시면 이제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일. DD도 마찬가지. 월과 형식이 같아요. 여기다 내가 얘를 2024-01-05라고 했다면, 그죠? 했다면, 여기에서, 자, DD1,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예, 여기다가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5, 그죠? 예, D, 약자, 플레임, 이렇게가 쓰여지게 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2024년 10월 28일 두 자리씩 이렇게 얘를 표시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YY년 MM월 DD1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요. 시간은 이와 같이 뒤에 H와 MM으로 이제 구분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AAAA는 요거는 요일을 표시하는 거예요, 요일. 자,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AAA 형식 월.
월요일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요일을 표시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놔두고 뒤에 가서 한 칸 띄우고 HH 그다음에 땡땡이 그다음에 땡땡이 SS는 필요 없겠죠? 초는 네. 한 칸 띄우고 A 세 자리부터 뭔가 변화가 있네요. A 세 자리 쓰면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예. 요 일일 때 요일을 빼고 생략하고 앞자리만 표시를 하네요. 하나 더 쓸까요? 예, 다 풀로 다 써지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는 세 자리부터, 요일은 세 자리부터 얘가 인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1, 2, 3, 4, 5, 6,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또 왜 저기 비교가 안 나와 모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내가 얘를 1, 2, 자, 제가 여기다가 1, 2, 3, 4, 5, 6 이렇게 쓰겠죠? 자, 얘를 그럼 1, 10, 100, 1000만, 12만 3,456이네요. 그죠? 12만 3,456.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기 가서. 자, 우리가 날짜, 시간, 뭐, 백분율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분수는 좀 설명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지수, 텍스트, 기타.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에 기타 부분인데요. 전화번호, 우편번호도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주민등록번호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앞에 6자리, 뭐 이렇게. 근데 여기엔 숫자일 경우가 종종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이 필기에서. 숫자는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숫자 한자, 한자 가진 자, 숫자 한글, 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것들을 한번 이제 지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눌러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지정 가볼게요. 여기에서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숫자를 한자로 바꾸어 쓸 때는 여기는 일단 무시해도 되고요. 네. 앞에 넘 1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2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2면 자, 3이면 얘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4면 한글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1, 2, 3, 4와 약간의 모습이 다르니까 거기에 db num 1일 때, db num 2일 때, db num 3일 때, db num 4일 때 요거는 이제 필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보여드렸지만 혹시라도 제가 뭘 하다가 또 잘못할 수도 있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놓고 1 나누기 2 하면은 뭐가 돼요? 1 나누기 2 하면은 예, 0.5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제가 가서 분수를 체크하고 요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수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숫자다라고 하는 거죠. 숫자. 만약에 얘가 문자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앞에다가 우리가 홀 다운표를 붙이고 1 슬래시 2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거와 요거는 차이가 난다. 요거는 계산에 의해서 2분의 1이라는 수치적인 부분이고 얘는 문자로서 글자로서의 2분의 1이다라는 거죠. 예. 앞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서 요걸 안 적어 놓으시면 자, 요걸 안 적어 놓으시면 1 슬래시 2였을 때 이때 슬래시는 날짜를 의미하게 됩니다. 날짜를. 자,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다시. 예, 싹 지우고. 자, 제가 여기 1 슬래시 2. 어떻게 돼요? 1월 2. 뭐, 땡땡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다 내가 얘를 뭐, 1 땡땡이 2. 예, 땡땡이 2. 아, 여기 현재 날짜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나 본데. 여기다 얘를, 네, 얘는 지금 1시 2분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땡땡이는 어, 시간, 그 다음에 데시나 이때고 데시나 그 다음에 슬래시는 날짜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셀에 특정 셀에 양수가 들어갈 때와 음수가 들어갈 때와 영이나 문자가 들어갈 때 각각 그 부분에 대한 좀 서식을 좀 달리 해보고 싶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양수,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영, 문자. 이런 순서래요. 순서가. 자, 그러면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여기에다가 일단은 네, 위에 있는 것좀 만, 뭐 이렇게 적을까요? 적어 놓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양수일 때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색상 표시하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이 부분. 자, 색상은, 이렇게 이제 서식, 왼쪽에 파랑, 빨강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괄호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파랑으로 하고 싶다면 여기에 이렇게 파랑.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서식이 있어야 되겠죠? 서식. 자, 샵, 쉼표, 샵, 샵, 샵.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양수일 때는 얘가 파랑으로 표시가 됩니다. 파랑이면서 천 단위로 구분기호 표시가 되죠. 천 단위 구분기호.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 0을 쓰게 되면 0. 자, 여기는 0을 썼는데 사라졌네요. 그죠? 자, 여기는 0이 자, 0을 썼는데 사라졌습니다. 0일 때는 0이라고 표시하고 제가 그냥 검정색으로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자, 순서대로 보면은 양수 다음에 음수 그 다음에 0일 때가 되겠죠? 0일 때는 0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표시가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가서 자, 잠깐만요. 네. 자, 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다가는 음수일 때는 표시를 하고 싶지 않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을까요? 자, 구분이 조금 어렵다면은 이렇게 한 칸을 좀 띄울 거고요. 여기다가 제가 뒤에다가 0, 네, 0 이렇게 써볼게요. 자, 확인. 자, 이거 표시가 되네요. 자, 음수를 만약에 쓴다면, 여기다가 얘를 마이너스 20 이렇게 쓰면 저는 여기다 표시가 안 되네요. 그죠? 네, 공백이 돼 있으니까 표시가 아무것도 안 되네요. 클릭했더니 여기는 분명히 마이너스 20이 있는데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써야 될 부분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클릭하고, 자, 요 비어 있는 곳에다가 여기다 얘를 어떻게 뭐 빨강으로 해볼까? 만약 그냥 0을 쓰면 0으로 나오거나 여기다 얘를 내가 샵, 쉼표, 샵, 샵, 샵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럼 20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마이너스 20을 썼잖아요. 마이너스 20을. 앞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0.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빨간색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앞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빨강. 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표시되나 볼게요. 자, 빨강. 그럼 여기는 제가 만약에 10을 하면 양수잖아요. 파랑. 그 다음에 위에 0이면 0은 검정색. 위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0. 그 음수면은 얘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자를 한번 입력해 보려고 해요. 여기다 내가 문자를 입력하면은 뒤에다가 어떤 하나의 내용을 붙이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과장, 네, 과장이라고 쓰면 뒤에다가 님자가 붙게 하고 싶어요. 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이 비워져 있어요. 자, 이 데이터가 있는 곳을 클릭해 볼게요. 다 지워졌나요? 컨트롤 Z하고, 저기 있네요. 자, 여기다가 제가 얘를, 남자라고 쓸까요? 남자래. 과장, 엔터.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과장인데, 뒤에 대리님, 사원님, 뭐, 이렇게 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할까요? 표시 형식에서는, 자, 그냥 문자만 할 때는 얘가 필요가 없을 때, 그 셀에는 숫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문자만 들어간다. 할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골뱅이, 그 다음에 끝에다가 제가 쌍따옴표하고 님. 이렇게 쓰면 과장님,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그 셀에 때로는 숫자가 들어가고 그 숫자가 양수일 때, 영일 때, 음수일 때, 때로는 문자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다면 거기에다가 아까 썼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써줘야 한다는 거죠. 어디 갔니? 자, 여기 있네요. 자, 자, 제가 지정한 거는 여기 등록돼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다시 세미콜론을 하고 그 다음 맨 끝에다가 골뱅이를 하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에 님. 자,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볼까요? 자, 10 다시 엔터. 자,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10 엔터. 자, 0 엔터. 자, 여기다 내가 얘를 대리 이렇게 쓰면 대리님이 붙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양수, 음수, 영, 문자야. 요거는 필기 시험에 나옵니다. 필기 시험에. 자, 필기 시험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색상은 어떻게 지정하느냐. 그다음에 색상 위에, 뒤에, 에, 그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순서는 양수, 음수, 영, 그 위에 문자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만족할 때 색상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적어놨죠? 자, 천이면 만약에 천 이상의 값이 들어오면 색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 셀에. 그러면 여기 클릭하고 여기 표시 형식 가서 자, 이것도 또 이렇게 할게요. 자, 사용자 지정. 자, 여기에다가 자, 먼저 색상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지정할 건지 색상. 자, 파랑이라고 지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도 마찬가지로 대괄호로 이렇게 얘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대괄호. 잠깐만요. 네, 자, 대괄호로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1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1000 이상이면 이렇게 지정을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만 쓰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네요. 이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1000. 그 다음에 형식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내가 얘를 샵, 쉼표, 샵, 샵, 샵. 이렇게 적으면 천 단위마다 표시가 되고, 세 자리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됩니까? 네, 천 이상이면 파랑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세볼까요? 보다가 뭘로? 자, 100. 안 되죠? 네. 자, 999. 안 되죠? 이렇게. 1000.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1000 이상인 경우.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필기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쓸 때도 좀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설명이 좀 다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서신은 다시 갈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Q14부터 S24, Q14부터 S23, S의 23, 네,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까지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천 단위 구분 기호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지정 가서 자, 샵, 쉼표,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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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뒤에다가 원,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붙여지겠죠. 특별한 조건은 없었으니까, 그죠? 데이터 영역의 첫 행은, 데이터 영역의 첫 행은 체육위생 노랑, 체육위생 노랑, 그 다음에 글꼴색은 파랑, 네, 파랑, 그 다음에 M13에서부터 S23, M13에서부터 S23, 여기까지는 S23. 영역은 모든 모든 테두리를 를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굵은 테두리 그러면 이게 몇 번씩 가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바깥쪽 테두리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제가 뭐를 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자, 테두리 없음. 자, 얘를 동시에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바깥쪽 테두리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 굵게 그 다음에 안에는 테두리가 들어가게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두 개잖아요. 다른 테두리 아래에 또는 컨트롤 1을 눌러서 여기에서 테두리 이렇게 가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색상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근데 미리 색상은 이거 정하기 전에 얘에서 여기 먼저 정하는 거예요. 색상 먼저 정하고 순서가 예를 들어서 정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 윤곽선 그죠? 윤곽선은 두꺼워야 되잖아요. 두꺼운 거 선택하고 윤곽선 그 다음에 얇은 거 선택하고 내가 안쪽 테두리 이렇게 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사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선을 어떤 셀에 예를 들어 사선을 뭐 이렇게 됐든 아니면 이렇게 됐든 이렇게 사선으로 얘를 채우게 할 때가 있겠죠. 여기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클릭하고 여기에 가서 음, 다른 테두리 자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고요. 얘를 이렇게 누르고요. 한쪽 방향만 눌러도 되고요. 그죠? 예, 양쪽 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차트 나가면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차트. 자, 요건 좀 후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여기 M40부터 T40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M40부터 어디까지? T40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궁서체. 여기서 얘를
정서체. 엔터. 그 다음에 크기는 17. 자,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밑줄은 이중실선. 밑줄은 이중실선.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뭐가 있나요? 네, 뭐 그것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M42부터 M43. 이렇게 해놓고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끊어져 있죠? N42.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Q42부터, 아니, O42부터 Q42. O42부터 Q42. 그 다음에, R42, 43. S42, 43. T42, 43. 이렇게 되겠죠? 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이라고 써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네. 그 다음에 M42부터 T43. 여기까지는 글꼴을 도둠체.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나? 12. 글꼴색은 파랑. 그 다음에 체육이는 노랑.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544부터 544, 544, 544부터 그 다음에 P54, P54 여기까지인가 봐요. 여기까지. 영역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여기 표시 형식, 컨트롤 1, 또는 사용자 지정, 여기다가 얘를 샵, 쉼표,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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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확인. 자,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자, T49셀, T49셀. 네요. T49셀. 얘는 2분기 효자 품목이라는 매물을 살펴보고, 아까 이전 그 강의에서 제가 한번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가볼게요. 2분기 효자 품목, 검토에 가서 있고요. 또는 여기서 우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우클릭한 메모 삽입이 나오고요. 검토에도 새 메모가 있습니다. 자, 왜 뭐, 이전 메모가 많으면, 현재 선택한 메모의 이전 메모와 다음 메모, 그런 것들이죠. 새 메모.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씁니까? 효자 품목 다 지우고, 효자 품목. 분목. 그 다음에 삽입허가. 크기는 자동 크기로. 자, 바깥을 눌렀더니, 사라지네요. 크기가 자동 크기가 아니라. 그때는 해서 먼저 메모를 표시합니다. 여기에 메모 표시 숨기기라고 있거든요. 또는 여기서 우클릭해가지고 여기다가 물로 메모 표시 숨기기. 자, 그래 놓고 여기서 뭐 하냐면은, 크기는 자동 크기로. 자, 이때 메모를 선택합니다. 여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메모. 이때 여기에 커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화살표일 때 메모 자체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클릭해서 여기에 메모 서식. 자, 이때 커서가 있는 부분이 에요 커서의 테두리 쪽. 여기 테두리 쪽을 클릭하셔서 우클릭. 자, 다시 볼게요. 이거 좀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놓고 우클릭하면요. 여기에 메모 서식에 나오는데 이때 메모 서식에서는 글꼴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처럼 자동 크기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안 나오지 하지 마시고요. 여기 커서가 이렇게 돼 있지 말고 이렇게 돼 있지 말고 이렇게 테두리에 가면은
화살표 방향 네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때 클릭하고 우클릭 하시면 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 서식 가시면 그때서야 글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속성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는 뭐가 돼요? 맞춤, 자동 크기가 있네요. 한번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인.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항상 표시되도록, 지금 저는 항상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바깥에 누르면 얘가 나오잖아요. 아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위에 올라갈 때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벗어나면 사라지는 거죠. 항상 표시되도록은 얘가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우클릭, 표시 숨기기. 그러면은 항상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모든 탭 적용하시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건 것 같아요. 모든 테두리, 홈에, 네, 모든 테두리. 이렇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샵샵샵 나와 있죠. 요거는 오류가 생긴 게 아니에요. 네. S와 S에서 지금 범위가 넘쳤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부분에 요거를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S와 T, 뒤에 있는 열, 그 경계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보인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건부 서식은 조금 또 얘기할 내용이 좀 많아서 요거는 다음 영상에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서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건부 서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